헐, 머니가 온다. 야반 도주한 남편. 방귀 낀 놈이 성내다. 전화벨이 울렸다. 손님이 하나 둘씩 마무리가 되어가는 저녁이었다. 직원들부터 저녁을 먹었지만 정작 원장인 나는 아직 저녁도 못 먹었다. 우리 이사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사했다고요. 사장님이 이사했대. 졸업 논문이 임박해 있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직원들과 신나게 일을 하던 저녁인데 아이 아빠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이랑 이사했다고만 이야기하고는 전화가 끊겼다. 장난이라 생각했다. 술주정이라 여겼다. 직원들에게 중계방송을 했다. 너희 사장님이 길동이랑 이사했대. 직원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장난으로 알고 한바탕 웃고 말았다. 그럴 위인조차 안 되는 사람이었다. 또 술 먹고 한 소리인가 보다 생각했다. 아이 앞에서 날마다 술을 마시는 꼴이 보기 싫어서인지 밥이 넘어가질 않았다. 가게 일을 마치고 원장실에서 혼자 남아 논문을 썼다.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 새벽 2시까지 머리가 터질 듯 아픈데도 독수리 타법으로 자판을 두들겼다. 바람소리와 함께 창문이 덜컹거리며 겨울바람이 들어왔다.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온 천지가 깜깜하여 무섭기도 하고 아들도 보고 싶었다. 아이 아빠 목까지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다 보니 몸은 점점 야이어 갔다. 166kg 키에 몸무게가 47kg밖에 안 나갔다. 쫄딱 망하고 맨손으로 고향을 향해 내려왔을 때도 이보다는 나은 상태였다. 집에 도착해 문을 따고 들어가니 황당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이상한 기운이었다. 술 취해서 하는 주정이나 장난치는 것으로 알았는데 뭐지? 이 싸한 느낌은. 아이 방에는 버려도 될 만한 노트가 널브러져 있고 모든 가구는 다 가져가고 텅 비어 있었다. 순간 뭐라고 표현하기도 힘든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장난 전화를 했던 게 아니었다. 남편과 아이가 사라지고 없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잘 살 거라고 문자만 왔다. 잔인했다. 내게는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사라지고 없었다. 정말로 이사를 가버렸다.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하는 날이었다. 학교에 가봤다. 아이를 찾고자 해도 방학을 해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전학도 안 시키고 전입신고도 안 하니까 집을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였다. 울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멍하다는 건 이런 걸 말하나 보다 싶었다. 무념무상으로 발걸음을 떼면서 움직이고만 있을 뿐이었다. 쓰러질 것 같았다. 살다 보면 도깨비 장난 같은 일을 만나기도 했다. 찾기만 하면 이판사판 싸울 것 같았다. 허공에 대고라도 저주를 퍼붓는 날이 계속되었다. 며칠간 발버둥을 치다가 이내 독한 마음을 먹기로 했다. 방학이 끝난 날은 찾을 거라 여기며 논문 작성에만 정진했다. 방학이 끝나는 날 다시 학교를 찾았다. 전학간 학교로 가서 아이를 찾았다. 아이는 전학하여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는 많이도 자라 있었다. 마치 다른 아이들 보는 듯 했다. 아이와 선생님 앞인지라 울지도 못하고 아이에게 변화가 보이면 연락을 주십사 하고 부탁만 드리고 돌아왔다. 아이 아빠를 만났다. 아이를 나에게 보내라고 했다. 그러자 아이 아빠는 아이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아이는 자신이 키울 테니까 위자료를 달라고 하였다. 자기가 아이를 봐줘서 내가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아이 아빠에게 아이를 맡긴 적이 없었고 지금껏
아이를 맡기는 곳에 맡겨왔는데 자기가 키웠다는 거였다. 기가 막혔다. 어떻게 그런 셈법이 나오는지 이해도 안 갔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어쨌거나 한 번 주고 나면 두 번, 세 번 계속 요구할 것이 뻔했다. 아이 아빠가 금방 거덜내고 폐인만 될 것 같아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자존심이 없을까?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그냥 죽고 싶어졌다. 다 주고 이대로 사라져 버릴까도 생각했다. 먼 훗날 아이가 엄마가 자살한 걸 알면 어찌 될까 싶어 죽을 수도 없었다. 더 힘들었고 더 어려운 날들도 살아왔는데 정신을 붙잡아야 했다. 살아내야 했다. 아이 아빠와의 일로 삶의 의욕이 떨어졌다. 자신감도 없어졌다. 뒤에서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하는 듯 여겨졌다. 사람들은 이럴 때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나 보다 싶었다. 교수도 그만두고 가게도 모두 처분하기에 이르렀다. 가게 처분한 돈으로 서울에 집 하나를 사놓고 세상과 멀어져 힘든 사람들을 상담하고 다녔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만나 핑계김에 실컷 울었다. 아이는 아빠랑 잘 살아갈 거라 믿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이들도 내 아이를 대하듯 상담해 줬다. 덕분에 내가 사회의 어떤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란 자존감이 생겼다. 그 후 3년이 지나 아이 아빠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나타났다. 아이는 아빠 손에서 계속 자랐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지? 열심히 살았는데, 손해보며 살았는데, 내가 뭘 해줘야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란 말인가? 나에게 돈 한 푼 벌어다 준 일도 없으면서 뭔데? 생활비 한번 내준 적이 있던가? 공과금 한번 내준 적이 있던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있던가? 옷 한 벌 사준 적이 있던가? 아들 옷은 사준 적이 있었나? 밥 한 번 사준 적이 있던가? 그러고 보니 내가 다 해줬네. 차도 내가 사주고 명품 옷도 내가 사줬네. 사업 자금도 내가 다 대줬네. 어머님 용돈도 내가 다 드렸고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오후로 어머님께 문안 인사도 올렸잖아.